안녕하세요. 오늘 14강을 강의할 김정입니다. 오늘 주최측 추산 10만 명 정도가 모였고요. 경찰 추산 1000명 정도 모였고요. 오늘 이렇게 제 부족한 강의를 들어와 주신 여러 선생님들, 동학들 감사드리면서 14강을 공부할 텐데 14강의 썸네일은 지인자지, 다른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말을 가지고 주제로 정했습니다. 우선 33장 분별의 지혜를 한번 읽어보고 그 의미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지인자지, 자지자명, 성인자, 유력, 자성자강, 지족자부, 강행자, 유지, 부실, 기소자구, 사이, 불망자수. 지인자수, 지인,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은 지혜롭고, 지혜의 가장 핵심이 사람 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 잘못 알아봐가지고 결혼 잘못하면 신세 조져요. 전 절대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도 그렇지만 친구 사이도 그렇고요. 어떤 정치를 하더라도 그 지도자가 참모를 잘 둬야 돼요. 참모를.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같이 일할 사람, 동지. 또 오늘 우리 작가분들, 시인들 오셨습니다만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문단의 그 동인, 같은 지향의 활동을 하는 동인, 서로 격려하는 그런 걸 통해서 자기의 그 시를 창작하는 방법도 배우고 풍성해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들은 다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어떤 친구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배웠느냐, 어떤 사람을 친구로 가지고, 어떤 사람을 후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의 의미론적 환경입니다. 뭐 자연 환경도 중요하지만요,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사상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의미론적인 환경, 이게 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옛날에 논어를 비롯한 뭐에서 지라는 것은 핵심은 우선 지인,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고, 좀 또 그 사람을 알아보는 데서 나아가서 자기 성찰의 능력, 지기, 자기를 알아보는 것, 자기의 능력, 가능성, 자기의 한계, 이걸 알아보는 것도 너 자신을 알라, 그러죠? 이걸 쉽게 번역하면 너 꼬라지를 알라,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 분수를 하는 것도 이일 분수, 이는 하나지만 자기 각 부는 다르다. 자기의 각자의 분수를 아는 것도 굉장히 지혜입니다. 그런데 노자는 이렇게 말했네요. 지인자지, 남을 알아보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지자명, 자기 스스로를 알아보는 사람은 참 현명한 사람이다. 자기 한계라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죠. 승인자 유력,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고, 씨름을 해서 이긴다든지, 이렇게 승부를 해서 이기는 건 힘이 있을 때 남을 이기지 않습니까? 자성자강, 자기를 이기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강한 사람이다. 자기의 분노를 조절할 줄 알고 통제할 줄 알고 이런 사람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 물론 남을 이겨내는 것도 강하지만 자기의 욕망을 컨트롤해서 절제할 줄 알고 멈출 줄 알고, 그런 건 정말
정말 강한 사람이죠. 심지어 강한 사람이죠. 지족자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부자예요. 부유해요.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항상 가난합니다. 우리 김은도 PD 선생, 요 자막을 한번 좀 올려주실래요? 한번 이 조선 중기의 16세기에 구봉 송익필 선생의 한 시를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살았던 구봉 송익필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부족지족 상족이 족지부족 상부족. 이런 말. 부족지족. 부족한데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것을 족한 줄 알면 상족이 늘 풍족하고, 부족한 가운데도 이 봉급이 객관적으로 봐서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불구한데도 그걸 좀 알뜰하게 검소하게 살아서 약간 저축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려울 때,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나 누가 아프거나 이럴 때도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요. 부족한데도 그걸 족하게 되면 늘 약간 여유가 있고, 조기부족, 이 객관적으로 봐서 상당히 많은 봉급을 받고 재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수입보다 지출을 많이 하게 되면 늘 부족해요. 그렇죠? 실제로 내 주위에 글쎄 그런 봤습니다. 제 처제가 옛날에 한참 잘 나가던 IBM에 들어갔어요. 여의도에 IBM 있을 때. 그런데 자기 선배 회사원들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수준의 봉급을 받는데, 그런데 사는 게 저쪽에 강남의 유명한 아파트에 전세를 살면서 항상 돈을 꾸러 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외국인 회사 중에서 그때 제일 잘 나가던 20, 30년 뒤입니다. 요새는 좀 IBM보다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가 잘 나가고 구글이나 이런 게 잘 나갔지만요, 그때는 그 한때에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참 저럴 수도 있나? 맨날 호텔에서 점심 먹고 파티하고 이러니까 거기 압구정동 쪽에 전세 살 정도면 딴 데 가면 집을 다 살 수 있죠. 그런데도 거기 살아야 돼. 전세를 살아도 거기 살아. 그리고 맨날 밥을 먹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 설렁탕 먹고 구내식당 먹고 이렇게 하는데 맨날 맛있는 데 찾아다니고 하니까 이게 소비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허덕거리면서 꼬로 다닌다는 얘기도 참,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족한데도 부족하게 여기면 상부족, 늘 허덕거려요. 부족해요. 이 송익필, 구봉 송익필의 시인데, 이 시가 좀 워낙 유명해서 약간 버전이 있습니다. 부족지족을 지자를 이거를 이 갈지자로 하지 않고 지자, 알지자, 부족한데도 족한 줄 안다, 이렇게 또 바꾸기도 하고, 유명하다, 구전되고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상자를 항자로 뭐 쓰기도 항상 할 때 항자로 쓰기도 하고요. 이게 자꾸 버전들이 자꾸 바뀝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하고 조기 부족 이자를 갖다가 뭐 이자로 쓴다든지 한문이라는 게 여러 가지 버전들이 가능해서 그런데 이걸 뭐 내가 다 여러분들 소개해 주기는 없고 가장 많이 쓰이는 거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그 부족한데도 그것을 만족하고 자족하고 이런 거는 아마 청빈 자발적 가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발적 가난. 지금 이 시대에는 물질적으로 우리나라가 한 3만 불 시대가 이렇게 되고 난 뒤에 뭐 굶어 죽는 사람은 없고 요새 시골에 가도 다들 이렇게 보니까 다들 차들이 있더라고요. 차들이 있고 경운기도 있고 뭐 트럭타도 있고 이렇게 어느 정도 살아요. 물론 거기도 뭐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벌써 우리 한국이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아니에요. 한국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가처분 1인당 가처분 소득이 일본보다 능가하게 돼요. 일본이 여러분들을 뭐 그렇게 경제 대국이라고 하긴 하지만 개인들이 나라는 돈이 많고 있는데 개인들이 쓸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좀 압축적 발전을 한 성공한 나라에 속해요. 근데 정치만 좀 잘 되면 우리나라가 참 인류가 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내가 3개월 동안 파리에 있는데요. 프랑스의 사람들이 우리 한국말 배우려고 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한국에 여행하려는 사람들 많고 우리나라의 영화, 음악, 또 이런 그 스포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졌습니다. 국군이 막 참 상승해 가고도 있는 사람. 그런 내가 막 이 윤과 같은 너저분한 그 몰상식한 친구가 대통령이 되어서 내가 그렇게 안타까운 거. 이놈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정말 상당히 수직 상승을 했을 거예요. 막 끄집어내려는 거예요. 망가다 몰상식하게 세계에 추태를 벌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노 같은 걸 느낄 수밖에. 내가 뭘 생긴 거 보세요. 이렇게 뭐 얼굴이 착하게 생겼잖아요. 응? 화내게 생겼습니까 어디? 내 같은 이 순둥이가 이렇게 화날 때는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윤석열이라는 놈이. 에? 빨리 끄집어내는 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아요. 진짜 우리나라가 평화로운 나라가 되려면 정의롭고 공정하고 세계 문화국가를 거들려면 우리 백승정 교수가 우리나라가 문치국가였기 때문에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고 지난번에 강의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전통이 있어요. 이렇게 500년의 왕조실록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에 이런 문화국가 어디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만 제대로 되면 우리나라가 멋진 나라, 우리 희망 가집시다. 빨리 끌어내리고 멋진 나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자발적 가난, 그렇게 내처럼 지식이 좀 많거나 지위가 있거나 뭐 내가 그렇게 돈은 그렇게 뭐 많이 벌지는 못했어요. 이게 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뭐 내가 여행도 좋아하고 책도 많이 사보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평균 수준보다 약간 이하에 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부자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친구들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즐겁게 얘기 나누고 이렇게 시민학당에서 공부하고 나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백승정 교수나 이 김은 소장의 강의도 듣고 여러분들하고 어울리고 이게 행복이지 무슨 달리 행복이 뭐가 있습니까? 뭐 금은 보화가 많다고 행복했습니까? 내가 좋은 벤츠차를 타고 다닌다고 행복했습니까? 오늘도 내 조그만 차를 타고 왔지만 그런데 내 차보다 백승정 교수 차가 더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small is beautiful입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습니다. 과소비 시대에, 생태위기 시대에 많이 쓸수록, 큰 차를 살수록, 큰 집에 살수록, 응? 이 지구를 오염시키고, 쓰레기를 많이 낭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적게 쓰고, 낭비를 적게 하고 아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도예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노자도 그랬잖아요. 아끼는 것, 검소한 것이 도에 가깝다고 얘기했잖아요. 삼보 중에 하나가 검소한 것, 아끼는 것. 그러면 이 사회가 나눠 쓸 수 있잖아요. 고루고루. 공자가 말했죠. 불안과이 환불근. 적은 것이 걱정한 것이 아니라 고르게 분배되지 않는 것이 걱정이라고 했어요. 나라 경영의 원칙입니다. 공자는 그거를 대법을 얘기해 줬어요. 고루고르게 우리나라가 아까 얘기했지만 잘 살게 됐어요. 문제는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인놈들은 그냥 배 터져 죽고, 없는 사람들 가난해서, 집이 없어서, 전세 못 내서, 어려움을 도탄에 빠지고, 젊은이들 취직 못해서 죽고, 희망이 없고, 불안하니까 아기를 안 낳고 시집 안 가려고 그러고, 장가 안 가려고 그러고, 안 가려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죠. 희망이 없으니까. 나라 전체로 봐서는 잘 사는 나라인데 왜 개인들이, 젊은이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불안과의 함불이라고 했잖아요. 적은 것이 걱정해야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기 때문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소수의 슈퍼리치, 소수의 큰 부자들이 나라를 전행하고, 이 기득권층들이, 이 검찰놈들이 독재를 하고, 재벌들이 독재를 하고, 김앤장 놈들이 다 해먹고, 이 조선일보 같은 이게 못된 쓰레기 같은 언론들이 여론을 독점하고, 이 지배자들의 카르텔이 우리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겁니다. 이걸 깨야 됩니다. 깨서 우리 시민들이 주인이 되고, 시민들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 평화로운 나라,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지족자부, 만족할 줄 알아. 특히 우리처럼 배운 사람, 인류대학 나왔던 사람은 반성해야 됩니다. 서울대 연구대 나온 놈들도 머리를 박고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들이 더 잘 처먹고 더 잘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인류대학의 카르텔 동문들, 이놈들, 설법된 놈들, 그 중에도 지들만의 공화국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뭐 큰 대학 가는 거 뭐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겠지만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많이 배웠다는 게 뭘 말합니까?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똑 겸손하고 가난하고 낮은 곳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이 세상이 바르게 될 거예요. 지들끼리 다 해먹으려고 그러고 스카이 대학이라고 얘기하고 설법대라고 얘기하고 변호사들 지들끼리 카르텔 만들고 소망교회 무슨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지들끼리 끼리끼리 저렇게 사교 클럽 만들어가지고 이게 교회입니까? 고급 사교장이지. 예수 없습니다. 김구수 장이 가르쳐 줬어요. 그런 예수 믿으려 소망교회 사랑의 교회 순복음교회 가지만 거기에 있는 돼지들만 모여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거기 가서는 예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저 민들레 국수집에 가서 예수를 찾으십시오. 저 바포하는 청년의 꿀다리 밑에서 이 노숙자들에게 밥을 나눠주는 그곳에 예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예수를 찾습니까? 낮은 곳에 가서 찾아야지. 그래서 내가 이 청빈을 강조합니다. 강행자 유지, 지족자부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라고요. 강행자 유지, 강하게 행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은 확고한 유지, 뜻이 있는
사람이다. 부실기소자고 그 바탕, 자기가 해야 될 근본 자리를 잃지 않는 사람은 오래 간다. 바탕을 잃지 않으면 오래 가죠. 사이불망자수, 그래도 죽어도 불망자, 잊혀지지 않는 사람은 수, 그야말로 그 사람은 수, 영원히 사는 사람이다. 불후의 명곡, 불후의 영화 얘기하죠. 좋은 영화를 만들어내면 두고두고 보죠. 여러분들 수를 한다, 오래 산다는 게 100살, 120살 산다고 수를 하는 거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기억당해서 잊혀지지 않는 것이 수를 하는 겁니다. 잊혀지지 않는 것, 기억되는 것, 역사에 기록되는 것, 그게 역사가 오래 가는 것이고 사람이 오래 사는 법이에요. 보신을, 인삼을 많이 먹고, 보신하는 약을 먹고 이렇게 한다고 오래 사는 거겠습니까? 기껏해야 1, 20년 더 살겠죠. 진짜 오래 살려면 명예롭게, 깨끗하게, 멋있게,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이 오래 살. 여러분, 빅톨 위고의 레미제라블이 왜 불후의 명작이 된 겁니까? 오늘날에도 왜 감동을 주기 때문에 명작이 된 거 아닙니까? 베토벤이 왜 명곡이 됩니까? 예? 벤너 같은 영화가 왜 불후의 명화가 되어서 우리 크리스마스 때마다 늘 그 영화를 다시 보지 않습니까? 오래 살려면 멋있게, 아름다게, 닦게, 뜻을 가지고, 바른 뜻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34장으로 넘어갈까요? 34장은 역시 노자의 겸손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도범해 기가자우 만물시지이 생이불사 공성이 불명유 이양 만물이 불위주 상무요 가명어서 만물기연이 불위주 가명위대 이기종 부다위대 고능성기대. 대도범해, 대도는 범자는 범람하다 할 때 범자면, 대도는 범람하는 물과 같아서 기가 좌우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두루미친다. 대도는 넘쳐가지고 두루두루 천하에 두루두루 퍼진다는 거죠. 만물시지 이 생이불사, 만물은 시지, 그것에 의지해서 생이불사, 태어나면서 그래도 요 사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물리치지 아니한다. 만물은 그 도를 의지하면서도 그것을 물러나지 아니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사는 만물은 만물을 다른 것을 소생하게 하면서도 말로 자랑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두 가지 다 멋진 해석이에요. 만물이 거기에 의지하지면서도 다 사양하지 않고 다 받아들인다. 이렇게 하는 해석도 하나 있고요. 만물을 태어나게 했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만물을 태어나게 했다. 내 새끼다. 내 제자다. 이렇게 해서 말로 자랑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는 해석이 있는데 두 가지 다 멋진 해석이에요. 어느 게 해석해도 됩니다. 이것만이 옳다라고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상상력의 개입이 허용되면 될수록 더욱 좋으시니까요. 공성이 불명료, 공을 세우고서 그 이름을 붙이지 아니한다.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한다. 이때 공성이 불명료할 때요, 이 명자가 있는 판본이 있고 없는 판본이 있는데, 요거는 내가 왕필에 보내는 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새 여러분들 강의하면서 다시 한번 수십 번씩 읽어보니까 이게 쓸데없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요건 없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노자의 주석서를, 여러 가지 주석서를 다시 봤더니 없는 판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음에 특히 대만에 있는 진공 선생이 노자 금주 금력이라고 하는 판본이 상당히 권위가 있고 대륙에서 간행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 명자가 없어요. 쓸데없이 들어갔다 이게. 공성이 불명료, 공성이 불고 이렇게 하거나 공성이 불류 이렇게 해도 되는데 쓸데없이 명이 왕필이 넣은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다음 내가 이 책을 3세를 내고 4세를 낼 때는 이거 뺐으면 어떻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지금 저 노자의 이 판본을 여러 가지 교합해서 내가 만들었는데 하면서도 공부할수록 요건 또 이런 식으로 또 바꾸면 더 좋지 않을까 끊임없이 공부를 해서 완성도를 높여가려고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공을 이루고 그걸 소유하지 않는다. 이름을 잊지 않는다. 이름이 잊지 않다. 이름을 내려고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의양 만물이 부리지도 그렇더라고요. 의는 의지하다. 이게 옷 이자지만 옷이 사람 몸에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의지할 때도 사람인변의 옷인데 옷하고 이 사람은 붙어 있잖아요. 서로 의지하고 있죠. 그런데 의자인데 의지하고 만물을 의지해서 양 기르면서도 불의주 주인 노릇하지 아니한다. 이런데 이것도 내가 좀 애매해서 여러 가지 판본을 봤더니 의 대신에 사랑 애자로 되어 있는 판본이 있어요. 만물을 사랑하고 기르되 그것은 내가 그 주인이다 라고 하지 않는다. 내 자식이라고 하지 않는다. 내 제자라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이것도 좀 바꿔볼까? 이런 고민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옷이보다는 요새 사람들 일반 사람을 이룰 때는 양 사랑하고 만물을 기르되 그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자. 주 자체하자. 이렇게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여러분들 생각 어떤지 나중에 한번 듣고 이 판본을 다시 정리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강의를 2년 전에 인하대학교의 교수들, 직원들, 대학원생들, 학부생들에게 강의를 했는데 그랬더니 어떤 그 대학원생이 서희하는 학생이 요 글귀를 그때도 내가 했더니 의자 대신에 애양만물이 부리주 이걸 써가지고 이 인하대학교 서예반 출신의 대학원생이 써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 조 총장이 서예반 전시하는 걸 보고 이 글귀 마음에 든다 해가지고 총장실에 걸어놨다고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김 교수님이 그때 노자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를 들었던 대학원생이 마음에 들어서 썼는데 그게 마음에 들어서 내 총장실에 걸어놨으니까 한번 구경하러 오라고 한번 얼마 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메시지로. 그래서 이게 노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 보편적인 공감이 있는 텍스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요, 상무욕 가명어서 늘 욕심이 없어서 가명어서 가히 뭐 적다, 뭐 미묘하다, 뭐 조그마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만물 귀언이 부리죠. 그런데 만물이 귀언 그 도로 돌아가되 부리주 도는 그 주인 노릇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명위대 그렇게 해서 위대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들 크고자 하면 작아질 것이요 작고자 하면 크게 될 것이다. 성경에 나오던가요? 우리 김구 사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신약 성사 앞에서 내 성서를 인용하려니까 이게 맞는지 틀린데 좀 걱정이 돼요. 그런 말 있잖아요. 작고자 하면 크게 될 것이고 크고자 하면 작아. 진리입니다.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그 사람이 더 위대하게 보입니다. 지가 잘났다고 대통령이 임내 하면 설치고 단위 넘치고 제대로 된 놈 봤습니까 여러분들? 못난 놈들이 대통령이네, 지도단에 사장이네, 총장이네, 국회의원이네 이러지. 진짜 지도자는 낮은 곳으로 낮은 것으로
노자가 이게 낮은 곳으로 임한 사람이 다 위대한 사람이에요. 진짜 보세요 한번. 봉자 그렇죠, 맹자 그렇죠, 노자, 석가모니 왕이 될 수 있는데 왕 버리고 낮은 곳으로 갔잖아요. 생로병사 현장으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안중근 의사, 가장 남들이 싫어하는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런 자리에 갔기 때문에 애국자로 추앙받고 우리가 숭배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처했어요. 그래서 노자가 이런 멋진 말을 남겼네요. 이기종 부자위대 고능성기대. 종래 부자위대, 자기가 스스로 위대하다고 자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로 능히 성기대, 그렇게 위대하게 되었습니다. 위대함을 이루게 됐습니다. 자기가 위대하려고 자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위대하려고 애쓰고 자기 비석 세우고 공치사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다 경멸받아. 아이고, 지가 지 스스로 비를 세우고 공덕비 세우고 자랑하고, 그런 사람들의 비석에 우리 옛날에 그 농민들을 어떻게 하냐면 소를 거기다 매가지고 소똥을 거기다 갈겨버려요. 진짜 우리 백승 교수님 아시지만 역사에 보면 그 고을 원님들이 선정을 펼치면 구비로 칭송, 입으로 칭송을 해요. 그런데 악덕을 하고 거기서 세금 많이 거두고 못살게 굴고 호요식 파티나고 이런 놈들이 자기가 하고 난 뒤에 비석을 세워줄 것, 공덕비를 세워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기 전에 자기 임기 끝나기 전에 큰 돌을 가지고 자기 공덕비를 자기 손으로 세워놔요. 그러면 민중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게 소를 매나요. 소똥을 갈기도록. 그 민심이 그런 거예요. 노자는 그런 것을 가르치십니다. 진짜 위대하게 되려면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낮고자 하면 위대하게 돼요. 그러니까 장자도 그런 사상을 이어받아서 어질게 행동하고도 자기 스스로 어질다고 똑똑하다고 하지 않으면 정말 어디 가도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행행이 그 자연재심이라고 했어요. 안낭이 불의제, 어질게 행동하고서 자기가 어질다고 행동하지 않으면, 자처하지 않으면 안낭이 불의제, 어디 간들 사랑받지 않으리요, 다 존경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장 35장 볼게요. 35장 또 여기 노자는 심플하고 가난하고 평범하게 사는 것을 꿈꿨습니다. 편안하고 평화롭고 태평한 세계를 꿈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집대상 전하왕 왕이 불해 안평태 악여이 과객지 도지 출구 당호기 무미 시지 부족견 청지 부족문 용지 부족기. 집대상, 큰 형상을 잡고 있으면, 이 큰 형상이 뭘까요? 나다니엘 호돈의 큰 바위 얼굴 같은 것, 도가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큰 형상, 나다니엘 호돈의 큰 바위 얼굴 같은 그 도가 있는 그런 큰 형상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부처님을 가슴에 품고 있고, 응? 그 나다니엘 호돈의 큰 바위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 천하왕, 천하가 그리로 왕 쏠리게 된다, 돌아가게 된다 이거죠. 예수처럼 살면, 부처님처럼 살면, 나다니엘 호돈처럼 큰 바위를 이렇게 묵상하게 되면 천하가 다 인심이 그쪽으로 돌아가게 된다. 왕이 불에 그리로 돌아가도, 그늘로 돌아가도 불에 해를 입는 법이 없다. 안평태, 안전하고 평화롭고 태평하게 될 것이다. 그 도가 있는 사람의 큰 느티나무에 이렇게 돌아가면 거기서 안식을 취하고 낮잠을 자고
사람들하고 담소를 나누고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과객치, 음악과 이라는 것은 음식입니다. 아름다운 음악과 맛있는 음식은 과객치, 지나가는 과객도 멈추게 한다.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그 맛있는 냄새, 커피 볶는 냄새 나면 이 커피 한잔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하죠. 내가 영국에 1년 있을 때 보니까 영국의 셀러리맨들이 꼭 그렇게 퇴근할 때 펍에 가서 맥주 한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축구 경기를 서서 보면서 응원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있을 때 박지성 군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하고 있을 때요. 나도 이제 우리 백 교수님도 거기서 공부했습니다. 소아스 런던 대학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갈 때 수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갈 때 행거포드 다리를 건너서 갈 때 펍에서 이렇게 맥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축구 경기하는 걸 보고 나도 여기 서서 했습니다. 낮에 일하고 있는 셀러리맨들이 저녁 때 되면 좀 피곤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또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육체노동하다가 맥주 마시면서 축구 보는 게 큰 낙이죠. 그래서 맨체스터라든지 리버풀이라든지 이런데 노동자들이 겨울에 추위를 이기고 자기의 노동의 피로를 잊기 위해서 축구 경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리버풀 구단이라든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구단의 역사가 몇십 년씩 이렇게 되잖아요. 역사가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사실 축구라는 경기는 좀 내가 보기에는 서민들, 노동자들의 일반 서민들의 경기가 아닌가. 내가 축구를 좋아해서 이런 편견을 갖고 있는, 야구를 하려면요 장비가 필요해요. 배트도 필요하고 글러브도 필요하고 큰 넓은 구장도 필요하고요. 뭐 심판도 필요하고 아주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난 요새 우리나라 얼마 전에 U20의 이 청소년 축구 경기가 4강에 들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거죠. 요새는 또 제가 박지성을 좋아하다가 요새는 손흥민으로 옮겨왔다가 요새 이강인, 김민재 이쪽으로 자꾸 점점 젊은 세대들 우리 김군 소장이 진짜 우리 선배님은 다 좋은데 축구 좋아하는 게 저 문제라고 참 이렇게 눈총을 주고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좋아하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사람이 좀 좋아하는 것도 좀 있어야지. 숨도 쉬고 살아야지. 맨날 대문만 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산책도 하면서 꽃도 보고 나무 그늘에도 쉬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커피도 좀 마시고 축구도 보고 좀 이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긴장만 할 수 없는 긴장과 이완을 참 좋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음악이 막 연주된다. 이렇게 런던의 지하철에서 이렇게 첼로 연주한다든지 바이올린 연주한다든지 이제 악사들 있잖아요. 좀 가다가 좀 듣습니다. 그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그 가난한 음악인들이 용돈 벌려고 유학생들이 하는 거 좀 동전도 던져주고 이해도 듣기도 하고 생활 속에 그런 음악, 문학, 영화, 스포츠 이런 게 우리들의 활력을 주는 거죠. 그 음악이라든지 음식이 과객지 지나가는 사람들을 멈추게 해요. 길걸음을 멈추게 해요. 좋은 음악이 들리면 멈추고 듣잖아요. 고려 서교에도 이런 거 있죠. 가다가 들으라, 살찐 강수를 들으라,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가다 보니까 누룩이 뜨는 냄새가 우리 코끝을 자극한다. 그래서 멈춘다.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이거 술꾼들은 옛날에는 도가 이런 선술집 앞을 그냥 지나지 못하죠. 한잔하고 아까 이제 펍에 가서 한잔하는 그게 또 낭만이기도 하고 즐거움이기도 하고 그런 소소한 또 즐거움도 생활에 윤기를 주는 겁니다. 음악과 음식이 과객 지나가는 사람을 멈추게 한다. 도지출구, 도가 출구. 그런데 입으로 이렇게 나올 때는 그런데
담호 기무비, 담담해서 아무런 맛이 없다. 술이라든지 음악은 우리들의 귀를 참 이렇게 즐겁게 해주고 그 냄새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데 도라는 건 아주 무미해. 담담해서 맛이 없어. 있는 것까지 그냥 맹물같이 싱거워요. 담호 기무비, 담담해서 무미. 맛이 없어요. 시지부족견. 봐도 잘 보이지 않아요. 도가 뭐 도가 있나 사실 없나 뭐 이렇게 회의가 될 정도로 잘 보이잖아요. 청지부족 문, 들어도 잘 들리지 않아요, 도가. 그런데 용지부족기, 그것을 쓰면 용지할 때 지자는 대명사라서 도를 말합니다. 도를 쓰고 생활화하면 부족기, 여기 기자는 이왕 기자가 아니라 동사로서 다할 기자예요. 다 쓸 수가 없고 무궁무진하다. 없는 것 같으면서 있고, 이 꼴짝에 있는 물처럼 무궁무진해서 끊이지 않는다. 그 도는 이 물처럼 졸졸졸졸 흐르가지고 쉬지 않고 흘러내려가요. 없는 것에도 있고 마음속에 어려울 때 거기 힘이 되고, 정치가 어지러울 때 이 대도가 뭔가, 안평태 하는 길이 뭔가,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태평스를 하는 길이 뭔가, 길을 잃었을 때 이 노자는 우리들에게 갈 길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노자가 삼보 얘기했죠. 삼보. 사랑하라, 자비로우라, 검소로해라. 천하에서 앞서려고 하자. 겸손해라. 이 대통령 이놈아, 제발 좀 국민들의 말 좀 들어라. 왜 지멋대로 하려고 하느냐. 그는 무슨 해계망측한 법사의 얘기 듣지 말고 백성들의 말을 들어서, 민성을 들어서 정치를 하고, 백성의 눈으로 바라보고 백성의 귀로 듣고 백성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알고 정치를 하면 지도 쫓겨나지 않고 5년 임기 채울 것이고, 우리 백성들 편할 텐데 그 민성을 거스리고 역행을 하니까 망하는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역천자망, 순천자흥이라는 진리는 오늘 바로 이 시대에 윤석열이 해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